안녕하세요. 개헌과 선거로 보는 1950년대 한국 정치사 강의를 맡게 된 성균관대 사학과의 오재현입니다. 이 1950년대 이 정치사를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의 하나의 원형을 만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한국 정치사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이 직접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1950년대에 그 원형이 만들어졌다는 면에서 오늘날의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강의는 총 8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1강에서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한국 현대사에서 1950년대가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더불어서 이 전체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50년대 당시 정치사의 구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1950년대가 한국 현대사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국 현대사란 보통 1945년 해방을 통해서 이전의 식민지 시기를 청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국인들의 국가 건설, 그 건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국가를 만들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분단이 이루어져서 이 두 개의 나라가 전쟁까지 벌이면서 대립하다가 또 경쟁하다가 각각 나름의 발전을 해왔던 오늘날의 가장 가까운 시기의 역사를 현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현대사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특히 이 우리 남쪽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인 경우에는 1945년 해방, 또 1948년에 정부 수립과 또 분단, 그리고 1950년의 전쟁, 요 한 8년 정도의 시기를 우리가 일찍이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와 산업화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 이제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어떤 민주주의 역사를 또 많이 살펴봤고요. 또 1960년대, 70년대에 경제개발 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경제성장, 고도성장을 해나갔던 이러한 산업화의 역사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최근에는 이제는 1980년대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1980년대에 대한 역사적 접근 연구가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현대사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서 상대적으로 1950년대에 대한 관심은 좀 약한 듯 합니다. 연구들도 보면은 1950년대를 다루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1950년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을까? 일단 이 1950년대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미지, 인상이 뭐 그닥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과 어떤 또 정부 수립, 뭐 또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긴 한데 이건 너무나도 이제 한국 현대사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서 중요하다는 데에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죠. 또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한쪽으로는 민주화고 한쪽으로는 산업화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민주화와 산업화의 본격적인 어떤 그 시기로서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오늘날 80년대까지 우리가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50년대는 좀 애매한 거죠. 그 중요성도 잘 모르겠고 또 민주화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950년대는 그 애매함 속에서 주로 빈곤, 독재, 파행, 침체 뭐 이러한 키워드로 기억되기가 쉽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죠. 정치적인 독재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좀 이전 시기보다는 좀 저조했던 시기였고 또 사회문화적으로도 침체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를 꼭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 시대 나름의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고 또 굉장히 생각보다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950년대는 그 이후 시기에 많은 원형들을 만들어낸 시기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정치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한국 정치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1950년대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즉 1950년대가 오늘날 한국 정치의 원형을 만들었던 그런 시기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8차례에 걸쳐서 이 1950년대 한국 정치를 살펴봄으로써 일단 당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역사적인 기반을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1950년대의 정치의 기본 구도를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강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1950년대 정치의 기본 구도라고 했을 때 중요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 주체는 일단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정당 중심의 의회 정치를 추구했다는 면에서 각 정당들을 또 중요한 정치 주체로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중요한 정치 주체들 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그 이후 1950년대 내내 12년간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대통령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12년이라는 기간이 일단 좀 그 자체가 길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 12년 동안의 그 권력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많은 또 정치적인 어떤 파행들 또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서만 권력을 계속 유지했는가? 그것이 아니죠. 보통 이제 이 대통령들은 자신을 뒷받침해줄 여당을 이제 만들고 또 그 여당의 힘으로써 또 여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치를 수행했는데 이 1950년대에 바로 이승만을 도와서 여당의 역할을 했던 정당이 있었으니 바로 그 정당이 자유당이라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1950년대의 집권 세력을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주체가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 또 하나는 바로 정부 여당이었던 자유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950년대 정치는 사실 초창기에는 정당 정치라고 부르기가 조금은 어려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1948년도에 처음으로 선출된 재헌국회의원의 약 절반 정도, 정확하게는 한 45% 정도가 무소속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 소속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늘날에 잘 갖추어진 그런 형태의 정당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좀 뭐 여러 소속은 있지만 그것을 엄밀하게 오늘날의 이제 정당 정치의 주인공으로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무소속 중심의 정치가 초기의 모습이었고 이것은 1950년도에 치러진 제2대 총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심화됩니다. 1950년 6.25 전쟁 직전에 총선거가 두 번째로 실시되는데 그 선거에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냈던 것이 바로 무소속이었습니다. 무려 60% 정도가 무소속 국회의원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 정당 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은 뭐 사실은 이제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뭐 이 시기를 정당 정치가 뭐 제대로 진행된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정당 정치가 비로소 자리를 잡아 나가느냐? 바로 정부 여당인 자유당이 사실은 1951년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1955년도가 되면 이제 어쨌든 야권 세력을 많이 아우르는 비록 이제 보수적인 세력들로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야당 세력을 다수 아우르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등장한 시점. 그리고 1956년에는
이제 진보적인 정치 세력을 아우르는 야당인 진보당이 등장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한국 정치가 비로소 정당 정치의 형태를 잡아나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즉 여당으로서의 자유당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민주당과 진보당이 등장하고 그들이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바로 이제 그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정당 정치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1950년대 정치는 정당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1950년대 중후반 이후에서야 자리를 잡아나갔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50년대 정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정치적인 파행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거는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치러졌다는 거죠. 일단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1948년, 1952년, 1956년, 1960년 이렇게 4년 단위로 정상적으로 치러졌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서 당시에는 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짐으로써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존재했던 그런 또 50년대 정치만의 특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죠. 우리가 흔히 총선거라고 부르는 이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가 1948년, 그리고 그 다음 선거는 1950년에 치러져요. 왜냐하면은 48년의 국회의원 선거는 그들의 목적이 제헌헌법을 만드는 데에만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들은 제헌헌법만 만들고 나서, 즉 이 나라의 뼈대, 이 나라의 선거 룰을 확정하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곧바로 해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제헌헌법을 만든 다음에 자신들의 임기를 스스로 2년으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임기가 끝난 다음에 1950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도록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2대 선거가 50년에 있고 3대 선거가 54년에 있고 4대 선거가 58년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는 서로 이제 그 2년 단위로 서로 좀 엇나가면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동시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지는 않는, 그렇게 2년 단위로 짝수회에 어쩔 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엔 다시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이 지그재그로 서로 엇갈리면서 치러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1950년대는 또 어떤 선거가 치러지느냐, 시간 관계상 우리 이 강의에서는 자세히는 다루지 못하지만 지방자치 선거도 1950년대에 치러져요. 크게 1952년 선거와 1956년 선거가 있는데, 이러한 선거들이 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1950년대의 또 선거를 구성하는 요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950년대는 비록 여러 정치적인 파행 또 문제들 속에서도 선거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계속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1950년대 정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은 바로 2번에 걸쳐서 헌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은 1987년도에 만들어져서, 즉 3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변화하지 않은 그런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헌법의 그 특성이 사실은 이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정치사는 이러한 헌법이 개정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또 그 이전까지 1987년 이전까지는 너무나도 자주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 권력자가 자신의 어떤 집권과 또 집권 연장을 위해서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죠. 그리고 그러한 시작점은 1950년대라고 할 수 있어요. 19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헌법을 2차례 파행적으로 뜯어 고치게 되고, 이런 2차례의 개헌이 또 1950년대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 현대사에서 1950년대가 갖는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의 강의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1950년대의 정치사의 기본 구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의부터는 1950년대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정치 파동과 그리고 발췌 개헌, 바로 1950년대의 정치사의 문을 열었다라고 평가되는 이 2개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